네, 안녕하세요. 2025 전형계획안 발표 이전에 앞서서 10월 10일 2028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엮어서 준비해봤는데요.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현 고3, 2024학년도 수능 치러야 되는 학년이죠. 역대 인원수가 재학생 인원수가 제일 적습니다. 하지만 같이 준비하는 N수생 인원수는 역대 최다여서 수험생 전체 인원수를 또 따져보면 그렇게까지 인원수가 줄어든 건 아닌데요. 요 재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서 현 고1 황금 돼지띠죠. 네, 그때 아마 아이를 많이 낳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 최대 인원수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 인원수가 또 점점 줄어들어서 좀 잠깐 굴곡이 생기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현 중2인데요. 이때 친구들이 고3이 됐을 때 치르는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2028 개편안이고요. 확정안은 아니어서 확실하게 확정안이 나오면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발표할 전형 계획안조차도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이랑 정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가볼게요. 자, 우선은 내신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을 텐데요. 지금 현재는 9등급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게 5등급제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여기가 의치 약한 수에 관련된 전형 기획안이라서 조금 이제 상위권 친구들을 둔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1등급 비율을 좀 예시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4% 안에 들면 1등급인데요. 요 퍼센트가 10%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10% 안에 들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현재 한 학년에 250명에 준하는 학교라고 가정을 하면요. 만약에 9등급제였다면 그 인원수가 10명인데요. 지금 5등급제로 변환하면 25명, 즉 15명이 더 많은 인원이 1등급을 받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또 다른 변별력이 생길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또 다양한 학교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아마 요 영상을 보시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학창 시절이었을 때 평가받던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수미양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수오미양가가 딱 5등급제에 표현되는 거라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요 취지 자체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그 내신 하나하나가 간격이 촘촘해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금방 학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벌어져서 좀 그래도 친구들이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5등급제로 전환을 했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정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어도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수학도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그게 모두 공통 과목으로 다 바뀝니다. 요거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거는 실제 학교에서 이수하는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이수하는 그 과목을 제가 적은 거고요. 지금 색깔을 조금 입혀놓은 과목은 실제 수능에서 응시하는 과목이랑 좀 연결이 되는 과목이어서 우선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1학년에 해당되는 학년에서는 대부분 일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통 과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도 공통국어, 수학도 공통수학, 그다음에 영어도 공통영어를 진행하게 되고요. 2학년, 3학년에는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명목 아래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반 선택이 실제 지금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때 준하는 그 교과 과정이 수능 시험 범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바뀌지 않았다. 요렇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응시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 과학도 1학년 때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1, 2, 3학년을 다 배우고 나면 이제 그 친구들이 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국어는 독서하고 문학이라는 공통 과목을 치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 말 그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개편안에서는 모두 다 같이 선택사항 없이 공통 과목으로만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법과 언어,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 부분만 따왔죠.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 그래서 화법하고 작문은 모두 공통으로 다 응시를 하게 되고요.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는 공통으로 다 응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매체, 학문은 빠지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그래서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어요. 이전에 국어를 선택하기 이전에 문이과 통합 이전에 봤던 국어 과목이랑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를 공통 과목으로 치르고 이제 3가지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근데 솔직히 이제 문이과 통합이라고는 하나 약간 이제 인문계열 친구들은 지금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해서 많이 응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친구들은 미적분, 기하를 선택해서 응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개편안에서는 모두 공통으로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응시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대수가 뭐야? 미적분 원이 뭐야?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수원이 대수, 수투가 미적분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영어와 한국사에는 한국사는 뭐 한국사 1, 2의 변경이 있긴 한데 크게 변하는 거는 없는 과목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수학 영역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치 약한 수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좀 모집단에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 수학 영역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변천사를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2학년도부터 2016학년도에는 문과들이 보는 시험지가 A형 시험지라고 지칭이 됐고요. 이과생들이 보는 시험지가 B형이라고 지칭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수어는 공통으로 보는데 이제 문과는 미적분 중에서 지금 현재 수투에 나오는 미적분에 해당하는 내용, 다항함수, 미분하고 적분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이수를 할 수 있는 미적분 하고요. 그다음에 통계 기본 요런 책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시험 범위였고요. 이과는 수원에다가 이제 수투가 좀 미분이 이제 초월함수나 삼각함수나 로그함수나 지수함수까지 미분까지 들어가는 미분의 깊이가 조금 있는 교과목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적분과 통계, 그다음에 기하 벡터. 그래서 기하 벡터와 미적분을 모두 응시해야 되는 이과생이라면 요렇게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이후로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2009 개정 교육과정 하면서 이제 수투랑 미적분 원을 간접 범위로 이제 빼고 직접적인 범위로 언급이 되는 건 미적분 2, 기하 벡터,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선택 과목 같은 느낌의 이제 과목만 응시를 하는 느낌이지만 사실 수원, 수투, 미적분 원을 모르는데 저것만 잘할 수 있다라는 건 좀 어불성설이어서 사실 좀 전범위라고는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직접적인 범위에서는 요렇게 변형이 됐다. 그리고 문과는 나형, 이과는 가형이라고 이제 지칭해서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과 나형은 수투, 그다음에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지금하고도 매우 흡사한 시험 범위죠. 자, 그다음에 요 한 학년도만 봤던 약간 이제 과도기적인 학년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 당시에 고1, 고2, 고3이 수능 시험 범위가 다 달랐던. 자, 그래서 2021학년도는 문과 똑같이 나형, 이과 가형이긴 한데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명칭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적분 1이 아니라 수투,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2가 아니라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벡터가 아니라 이제 기하인데 이때 한 학년은 기하가 전혀 선택 과목에도 들어있지 않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이제 수능에 다다릅니다. 2022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이제 지금 2028 교육 개정이니까요. 그래서 수학 1, 수학 2가 이제 공통으로 치러지고 선택 과목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제가 미적분과 기하에만 빨갛게 색칠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의대를 좀 지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라서요. 만약에 의과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공통 과목이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미적분 혹은 기하를 선택했을 것이
거의 99.99% 네, 다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빨간 칠을 해두었습니다. 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더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상 계속 문과, 이과의 지칭이 달라졌다가 2022학년도부터 2027학년도에는 네, 문과와 이과를 따로 지칭하는 용어 대신에 공통과 선택이라는 용어로 사실 문이과 통합수능이라는 말이 네, 이때부터 사실상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만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칠했듯이 만약에 이과생이라면 그것도 최상위권이라면 그리고 의학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자연스레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해서 응시를 하게 됩니다. 네, 이유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네, 뒤에 조금 드리고요. 우선 탐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탐구가 조금 네,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문이과 통합수능이라고는 하지만 흔히 인문계열이라고 지칭되는 집단은 이제 사회에서 선택 과목을 네,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이라고 지칭하게 되는 집단에서는 과학 과목에서 네, 두 과목을 선택해서 네, 응시를 하게 되는데 요거 상관없이 문이과 통합으로 사회, 과학 모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공통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네, 교과 과정이 수능 시험범위였는데 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인해서 사회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사회과학 과목이 시험범위라는 것도 유념해 볼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또 요렇게 이제 또 선행 학습을 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로 따지면 자, 공통 과목으로 다 바뀌었고요. 국어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공통. 지금 현 용어로 따지면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에 해당되는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를 보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을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네, 응시를 하게 되면 이거 문이과 상관없이 문과 범위만 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이제 네, 자아내실 수 있는데 아직 개편안이고요. 추가 검토한 저 색칠한 부분을 잘 보시면 지금 제2 외국어 한문은 응시생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이 지정을 해놓은 거 외에는 딱히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대학이 별로 없어서 응시를 안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추가 검토안에 요 제2 외국어 한문 9과목 대신에 하나를 더 선택하게 만들어서 심화 수학이라는 한 과목이 추가될 수도 있다. 미적분 투 기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적분하고 기하 요 선택 과목으로 놨던 그 두 과목을 합쳐서 요 한 과목으로 응시하게 만들겠다라는 추가 검토안이 있다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절대평가고요. 네, 아까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는 상대평가입니다. 네, 개편안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 검토안이고 아직 추가 검토안인 만큼, 개편 아닌 만큼 어느 대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그냥 예측해보면 네, 정말 100% 개인 피셜입니다. 아마 좀 그래도 주요 의과 대학은 네, 요거를 꼭 선택하도록 지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유를 보시면 네, 자, 제가 지금 현재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한번 보시면 그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이과 통합이고 뭔가 공통 과목으로 다 네, 점점 바뀌는 그 추세나 추이의 흐름에 맞춰서 제가 한번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문계열도 그러면 의대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전국의 의대는 총 39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지도에 보시듯이 네, 각각의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그 대학들이 정시로 어떻게 2025에 모집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항을 봤을 때 인문계열도 의대 지원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발표하는 것도 전형 계획 아닙니다.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 참고하시고 정시 모집 요강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우선은 메이저 대학이라고 부르는 대학 5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성균관대, 울산대학인데
고려대까지 저는 이제 메이저로 네,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울산대랑 고려대랑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둘 다 붙었을 때 네, 선택권이 조금 많이 갈리는 대학이라서 네,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 2025 전형 계획안입니다. 수학 지정이에요.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이 1위에요. 문이과에 구분선이 없이 미지정으로 해놓은 대학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야 의학계야 양보할 수 없어. 이거 중에 하나는 선택하고 와야지 라고 말하는 대학입니다. 자, 탐구도 과학탐구입니다. 물론 네 물리, 물리원, 그 다음에 화학원, 화학2 중에 한 개 과목은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고요. 만약 1, 2 조합일 경우에는 당연히 같은 동일 분야는 네,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인문 계열이 지원 가능한 걸까요?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가기 이전에 자연 계열이라는 기준을 조금 약속을 하나 할게요. 선생님마다 다르고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아까 흔히 인문 계열은 자연 계열이랑 달리 수학은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탐구는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연 계열 정의를 미적분 혹은 기하를 선택을 하고 수학을, 탐구를 과학탐구를 선택하는 친구를 자연 계열이라고 기준을 뒀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확률과 통계를 수학을 선택하고 탐구만 과학탐구야.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좀 특이한 경우는 다 배제를 저는 시키고 자연계열이라면 수학은 미적분 혹은 기하, 그다음에 탐구면 과학탐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가 아닌 친구들이 지원하는 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서 불가능, 가능, 뭐 예상 이렇게 네, 표기를 했다는 거 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세대학교는 다 미지적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과학탐구 응시할 때는 탐구 변환 점수에 3% 가산점을 추가한대요. 요 변환 점수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면 네, 실제로 표준 점수가 있고 백분위가 있을 때 그 탐구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다 다릅니다. 네, 최고점의 표준 점수가 다른데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지금 아까 2028 개편안에서 그 탐구를 사회하고 과학을 공통으로 묶어 놓은 거라고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물리가 표준 점수가 제일 높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지구과학의 표준 점수가 제일 높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이 100분이 해당되는 표준 점수를 갖게 되는 게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그랬을 때 만점을 제가 70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변환 표준 점수. 그 다음에 100분위가 이제 100일 경우에 70이고, 그 다음에 1등급 96이면 뭐 66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 3% 정도가 네, 뒷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네, 3%는 1.98, 그 다음에 6%는 3.96, 대략 6%면 4점, 3%면 2점에 해당되는 점수인데,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메이저 대학은 1, 2점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대학입니다. 합불이. 그래서 저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톨릭 대학도 미적분 기하 탐구 2과목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불가능이겠죠. 성균관대도 미지정이라고 했지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이라고 참고사항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산점을 부여하는지 몰라서 우선 가능이라고는 해놨지만 아마 여기도 메이저 의대이기 때문에 그게 몇 %가 지정이 되든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대학교 네, 지정을 해놨고요. 고려대학교는 수학은 미지정인데 탐구는 과학탐구 2과목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하면서 과학탐구 2과목을 하는 학생이 의학계열을 지원하면서 많을까라고 예측했을 때 불가능 물음표로 제가 그래서 이런 조합일 때는 불가능 물음표로 네, 제가 지정을 그러니까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경희대학교부터 이제 가천대학까지 수도권 대학을 보면 미지정이 확실히 많죠. 네, 그래서 확실히 문이과 통합수능이야 라는 말에 걸맞게 네, 한 걸음 한 걸음 뭔가 바뀌어져 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점 여부에 뭐가 빼곡히 적혀져 있죠. 네, 뭐 과목단 4점씩, 뭐 과학탐구엔 가산점 부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6점일 경우, 자, 내가 1등급 컷이야. 그러면 3%는 2점, 6%는 4점, 70점일 또 대략 2점, 4점에 해당되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특정 대학만 노리고선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시를 내가 점수를 받을 걸 받고 가나 다군에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그런데 지방거점 국립대학은 되게 특이하게 거의 모든 대학이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유심히 봐야 돼, 네, 유념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대학부터 네, 정부 지침에 따라서 발맞춰서 잘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미지정 학교가 많지만, 근데 이제 가산점 여부를 걸어놨죠. 지방거점 국립대학은 네, 지정이 된 대학교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원 충청대학도 네, 지정된 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를 잘 보시면 이게 미지정이 아닌 게 100분위 점수의 10% 가산. 아까는 변환표준 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아봤자 뭐 70점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는데 100분이면 진짜 제일 가득 차이면 100이거든요. 그럼 10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0점을 더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지정이지만 이건 미지정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전라 경상도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보다 지역권이 네, 좀 수학을 과탐을 지정해 놓고 응시하는 게 뚜렷한 현상이 있었고요. 미지정이라 하더라도 가산점수 극복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의학 계열이 본인이 목표라고 생각했으면 네, 의학 계열이 이제 굳이 이분법으로 양분화시키자면 인문 계열보다는 이제 자연 계열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회피하기보다는 전 교과목에 대한 근력을 쌓는 것이 본인이 가서 네, 학습을 할 때도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의과대학은 아마 그 추가 검토안이었죠. 아까 2028 개편안이 거의 지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네, 예측을 해봅니다. 실제로 정시지원에서 이제 군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인하대는 원래 다군이었어요. 근데 2025에는 가군으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 충남대와 조선대가 가군이었다가 나군으로 이동되는 네, 색깔 칠해져 있는 대학은 군 이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수시 전형은 변경사항이 2024와 2025에서 인원수만 변경사항이 있는 건 다 제외했고요. 신설이 되거나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굵직하게 변경이 되는 학교만 제가 네, 넣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원래 학업우수 전형이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2단계에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이 폐지됩니다. 네, 연세대학교도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 면접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학업우수 전형 서류 100,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추천형 교과 100으로 네, 변경이 된다는 거 네,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업우수는.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원래 수능 최저가 없었다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국수 과중 2개 영역이 각 1등급이어야 되는데 이때 국어든 수학이든 반드시 하나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영어 3등급, 그 다음에 한국사 4등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에서는 이거는 제 생각에 명칭이 변경된 거라고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원래 종합전형으로 뽑았는데 네, 일반이라고 했던 종합전형이 이제 선발하지 않고 종합전형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추천형과 서류형. 그래서 추천형은 정말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3학년 재적 인원의 11%가 추천을 받을 수 있고 똑같이 기존의 일반 전형처럼 추천형이든 서류형이든 학생부 종합평가 100입니다. 다만 추천형은 추천을 받아야 되고 서류형은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네,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합쳐 명수를 보면 실제 일반 종합전형 2024학년도에 뽑았던 39명보다는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추천형 25명, 서류형 30명에서 총 55명을 선발합니다. 그랬을 때 수능 최저, 네, 추천형에는 있습니다. 네, 국수, 영탐 한 과목만 보고 3합 4예요. 그 다음에 서류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능 최저가 또 어디 있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유리한 네,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대학교는 종합2가 신설이 됐고요. 네, 지역이 이제 전형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국수, 영과 2과목 3합 5고요. 네, 당연히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네, 지정을 좀 해놨다는 거 수학이랑 과탐에 대해서 네, 이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종합전형을 선발했다가 이제 선발하지 않고요. CKU 종합전형. 계명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교과로만 좀 승부 보고 싶은 친구들은 하나 전형이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2배수로 뽑고요. 네. 인적성 면접 22 2단계선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수능 최저 있습니다. 국수형과 한 과목, 그다음에 삼합 4예요. 자, 그다음에 종합 전형은 일반과 지역. 네. 그런데 일반 종합 전형이 원래 수능 최저가 있었다가 수능 최저가 사라졌고요. 오히려 지역 전형. 네. 그러면 그게 없었는데 오히려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바뀌었다는 것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